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아주 주가가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오셔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주주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10월 14일 어제 조정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주분들께 드린 말씀이 우리가 물량 간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JP모건이 왜 우리가 더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안지를 준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지금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잖아요. 이게 이제 3.8조 원이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JP모건이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5조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죠. 이제 분기 실적 곧 발표를 할 건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코 실적 자체가 원전 수주가 이번 이제 3분기 매출액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물론 이제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이 5조 원에 대한 체코 원전 수주가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4분기로 좀 2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약간 좀 2월이 된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2분기인 6월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뭡니까? 압도적인 어닝이에요. 어닝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놀랍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놀랍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3분기 실적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전혀 지금 매도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오르는 거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확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올인을 한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XAI라고 있습니다. 이제 챗 GPT처럼 그록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그록을 훈련시키는 AI 칩이 있어요. 그래서 이 AI 칩을 삼성전자에게 이제 발주를 했고요. 테슬라는 그러면은 삼성전자에게 발주한 칩을 이제 테슬라가 받으면은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러한 이 지능을 결국에는 학습을 통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학창 시절 공부했던 학교의 교실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와 AI 칩을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추론이라는 이 학습 훈련을 시키는데 자, 이 훈련을 시키려면 결국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테슬라 쪽의 데이터 센터를 봤을 때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가스 터빈을 지금 두산이 공급을 해줄 수 있는지. 왜냐면은 지금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이제 지보노바라든지 뭐 지멘스 기존의 이제 가스 터빈 카르텔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담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산이 갑자기 비집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두산의 가스터빈을 노릴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면은 테슬라도 이제 지번호바라든지 기존 카르텔에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가스터빈의 문을. 근데 이제 이 납기가 빨라봤자 2029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론 머스크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 자연스럽게 전력 공급이 충당이 안 되니까는 이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대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제 이 테슬라의 XAI가 어느 정도의 가스터빈을 요구를 할 것인지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가스터빈 다음에는 또 SMR이 될 수가 있는데 SMR은 얼마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지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슈퍼 을이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현재는 두 개를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지금 학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테슬라는 콜로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는 이미 지금 GPU, 그래픽 카드가 10만 개에서 20만 개, 두 배나 증설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즉,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력이 부족하면은 이거 공부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멍청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서스 2가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120억 달러 정도를 추가 조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 센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즉 토지도 직접 이제 테슬라가 구입을 하고 여기 있어가지고 건물 올리는 것까지
다 이제 테슬라가 다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아예 통으로 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다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전력 난제 분명히 직면할 것이다.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돌리고 있는 엔비디아 H100 또는 A100과도 같은 고성능 AI GPU의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개의 GPU 소비 전력이 대략 한 700W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쪽에서 1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는 게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자, 20만 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40메가와트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타 서버, 냉각, 네트워크 등 부대 설비에서도 전력을 또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 데이터 센터만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252메가와트의 전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콜로소스 1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가스터빈 발전기 필요수 계산을 해봤을 때 한 기당 부산 같은 경우에는 380메가와트죠, 여러분들. 380메가와트의 가스터빈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수출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테슬라는 지금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 그래픽 카드 20만 장으로 필요한 가스터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대면 충분합니다. 한 대면 충분한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 가스터빈이 이제 예비 용량을 포함한 설비 구성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장 그리고 정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1+1 구성이 바람직해서 지금 이 콜로서스 1에 대한 데이터 결국에는 2대 정도가 요구가 되는데 지금 콜로서스 2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1보다 두세 배 더 큽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더 많은 양의 가스터빈이 요구가 된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SMR은 지금 과연 얼마나 좀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뉴스케일 파워의 SMR 77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기에서 6기 정도의 SMR이 지금 요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력난에 대한 빨간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자 나온 기사죠. JP모건이 경고를 할 정도다. 그래서 미국의 AI 전력난이 계속해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로만 충당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이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다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그래픽을 돌려서 더 많은 이제 학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방대한 학습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너무 막대하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도 뭡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두산이 빠른 납기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산의 가스터빈을 채택할 확률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고 왜냐면은 지금 보노바라든지 지멘스 그리고 이 미쓰비시 중공업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아무리 빨리 가스터빈을 납품을 해봤자 2029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새로운 지금 가스터빈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향 공급은 시간 문제고 테슬라도 두산이 필요하고 두산도 테슬라가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어떤 시장이에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밀릴래야 밀릴 수 없는 구조적인 모멘텀까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지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겠죠. 지금 외국계들의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비중이 줄어들다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중이 이렇게 올랐죠. 주가가 오름과 동시에 얘들의 비중이 올랐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더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들의 평단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평단이 올라가면은 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단이 올라가면은 목표한 이 목표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새로운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우리가 과거 이제 20년 전 패턴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번 상승이 나왔을 때 얼마 정도 뽑아졌냐? 6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뽑아줬어요. 이 사이클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도 여러분들 우리가 더 넉넉히 볼 수 있으니까는 이건 10만 원 돌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직전 고점 돌파까지 우리가 이거는 지금 봐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앞으로 빅테크 계약이 더 쇄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터빈 캐파도 지금 증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3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지금도 저가다. 오히려 지금도 저가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역사적 흐름에 위치해 있다.
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옛날엔 냉장고 한 대만 있어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근데 요즘 세상은 오히려 보이지도 않는 계산기 하나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걸 JP모건이 정확히 꿰뚫었어요.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양자 컴퓨터 그리고 휘토류, AI와도 같은 기술에 무려 2,0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마치 전쟁터에서 활 들고 싸우던 시절에 갑자기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핵미사일을 꺼내버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고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미국의 안보 핵심 자산으로 올라섰습니다. 세상 판도까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기술주가 아닙니다. 미래 전쟁의 판을 바꾸는 무기예요. JP모건은 이 양자 컴퓨터 중에서도 양자 신약 개발에 오히려 1순위로 우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암 치료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독하든 약하든 결국 몸을 갉아먹는 치료법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몸 속에서 직접 항암제를 만들어 스스로 암을 사냥하는 면역세포를 1시간 만에 생성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공상과학의 SF가 아닙니다. 실제 전임상 결과가 확인된 mRNA 기반의 인바디 카티 치료제, 그리고 이 꿈은 이미 FDA가 가능성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누가 이걸 현실로 가져오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도 없이 조용히 양자 신약의 알고리즘을 완성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 있습니다. IBM이 양자 컴퓨터 플랫폼에 이름을 올렸고 그 콧대 높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도 콧대가 꺾이면서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했으며 미국도 주목한 양자 우위 실현에 있어가지고 세계 단 10개 기업 중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유일의 IBM 키지트 공식 양자 알고리즘에 등재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0개국만 통과한 기술심사 클리어 이 핵심 기술을 신약설계라는 생명과학의 심장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의 글로벌 양자 신약 알고리즘 등재는요, IBM 키스킷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키스킷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사용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IBM 양자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신약 개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등재는 양자 선도 기업인 이스라엘 퀘드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IBM 키스킷 등재는 우리나라 업체 중 양자 신약 우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접해 있는 업체다라고 평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해당 기업의 대표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2달 안에 양자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IBM 외에도 미국의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 플랫폼에 등재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기업은 제약의 판을 바꾸는 조용한 변수 양자 알고리즘으로 이 암을 겨냥하며 mRNA로 면역세포를 재설계하여 AI와 나노 기술을 결합해 병원이 아닌 몸속에서 치료가 시작이 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단 하나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이 IBM 키스킷은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였고 산업은행과 글로벌 10개국만 통과 가능한 이 기술 심사까지 깔끔하게 지금 클리어를 받았죠. 우리는 늘 미래가 당연해진 뒤에야 그것의 시작을 후회하죠. 마치 원전이나 조선처럼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 그리고 알테오젠 펩트론도 모두 누군가가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조용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니까 거들떠 본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는 그보다 더 큰 가능성과 더 깊은 기술을 품은 기업이 조용히 눈앞에 있고요.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직전 고점 49,500원 대비 현재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나 있지만 영업이익은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꾸준한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0%,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3,179%로 최근 이더리움을 비롯해 비트코인 매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주식주에서 이례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싼 바이오 주식이 아니라 가장 비싼 시장에 가장 싸게 진입할 기회가 지금 이 차트와 재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온큐 CEO가 경고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시대 이제 몇 분기 안에 도래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직접 돈과 기술을 집어넣은 바로 그 영역. 양자 신약. 이 기업이 실패하면 과학이 늦는 것이고 성공하면 세계가 따라올 기술이 됩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은 이 주식 더 이상 길게 설명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엄연한 사실은 주가는 미래 가치의 반영이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는 최고의 초고속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나 뉴스 등 언론에 이러한 지금 노출 자체를 자제하고 있으며 사업 보고서상에 중요한 계약만을 남기고 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될 경우 오히려 더 쉽게 예상보다 날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 더보기창에 간편 문자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하셔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정확히 양자신약 알고리즘의 성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시가총액이 유보율보다 낮은 이 기업. 다만 현재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이 독과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행복한 비명뿐이며 작은 재료에도 예민하게 급등으로 반응하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철철 넘치는 이 급등의 에너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